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새해 첫 수업인데 일단 하여튼 고생이 많다, 그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자, 하여튼 새해 좀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일단 우리 이제 오늘 첫째 수업이 뭔가 하면 이제 부동산을 겨룬 과목인데, 우리 아마 지금 저기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예, 그 프린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계획서에 있을 거예요. 한 장짜리.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총 8주 할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강의 나간다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 더 이제 공부할 때 내가 거기에 따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 보시고. 자, 일단 수업에 대한 진도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일단 책의 앞에 목차를 좀 가볼게요. 목차. 자, 기본서. 기본서에 있는 목차. 한 2장 정도 넘어가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목차 있는데.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총 이게, 크게 3개 편되어 있어요. 1편 총론, 2편이 강론이다, 그죠? 강론. 그 다음 3편이 뭐가 있습니까? 감정평가. 자, 일단 감정평가 있는데, 일단 우리 과거에 났던 출제형들을 보니까요. 여기 총론에 매년 한 3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보통 6개에서 7개 시험 나오고 7개. 그리고 자, 나머지 강론에서 보통 이제 30개 또는 31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 강론 파트 중요하겠죠? 예, 강론 보니까 우리 책은 총 몇 개 있습니까? 장 자체가 강론 파트에서 총 6개 장 돼 있죠, 그죠? 예. 1장이 뭐가 돼 있습니까? 경제. 2장이 뭐죠? 예, 시장. 3장이 정책. 4장이 뭡니까? 투자. 5장이 금융. 6장이 보니까 개발, 관리, 마케팅이죠? 예, 관리, 마케팅.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출제 빈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제편이 실제 시험 이게 기본 한 4개에서 한 6개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자, 거꾸로 시장이 보통 4개에서 한 5개 정도. 정책이 보통 이게 4개에서 한 6개 정도. 근데 투자가 보통 7개, 보통 8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31회차 시험에서는 이게 몇 개 나왔냐? 4개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금융 파트 보통 이게 한 6개 정도, 4개에서 한 8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개발이 1개 또는 2개, 관리 하나, 마케팅 1개. 그래서 얘는 보통 보면 3개 또는 4개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형태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우리 첫날이가 오리엔테이션 할 건데,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봐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총 5개만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미 우리 12월 달에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과목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제일 현명한 건 뭔가 하면 그 과목 특성에 알맞게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번역,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서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국은 처음 보는 용어 상당히 많을 거다. 많으면 절대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항상 뭐 있습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내 식으로 먼저 번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부동산은 그냥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니까. 그러면 이 대충 개념 파악되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요걸 갖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연습할 건데, 절대 이 부연 설명은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거든요. 설명은.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키워드가 무조건 장난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우리 지금 저기 뭐 프린트 있죠? 요거 1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우리 빨간 줄 저기 빨간 표시되어 있죠?
이건 절대 꼭 이 용어는 꼭 나와야 돼. 이게 빠지면 절대 설명 못 한다고요. 다른 용어는 다르게 쓸 수 있어요, 항상. 근데 무조건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부동산 학의 접근 방식이 있나 첫 번째 종합식 접근 방식이 있죠, 그죠? 거기 항상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은 꼭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뭐라 했냐면 체계화 이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 이게 안 나오지. 그러면 이거 엉터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찾아가야 돼, 항상. 이런 거 찾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보는 용어 나오거든. 내식을 먼저 번역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분명히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이란 건 무조건 각각 있는 대상들마다 항상 비교할 때 생각이 비교할 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때 생각만 정확히 구분하시면요. 어떤 만약에 현재 A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요 B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 무조건. 또 이 비교하는 순간 철저히 그 개념 명확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제목이 딱 되면 그 반대인 게 누구냐 꼭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책을 보든 문제를 풀든 무조건 어떻게 하신 거면 이렇게 하시라고. 누구는 누구이다. 즉, 이 말은 결국 각각의 내용 중에 어떤 키워드만 갖고 움직이셔야 되지. 절대 거기 설명된 부연 설명된 건 아예 쳐다보지 말고, 보지 말고 핵심만 쭉 따라가시라고. 제가 좀 연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책을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은 앞뒤에 대한 순서가 있냐, 책에 대한 순서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순서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좀 더 할 건데 여기 있는 이걸 모른다 해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응? 각각이 다 별개니까 항상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 이 중에 내가 뭐 어떤 내용 중에 특별한 어려우면 그걸 빼버리시라는 거야. 우리 민법은 항상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지만 개론 과목은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교시 때 수업했던 내용을 모른다 해서 2교시 때 뭐 사실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 다 별개예요. 그러면 절대 공부할 때 순서별로 하지 말고 앞뒤 연결도 하지 말고 절대 연결 안 됩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제가 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저도 옛날에 출제를 해봤거든요. 중개시험을 내봤는데 이 순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책을 좀 잘 만든 게 뭔가 하면 테마별. 그 테마별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테마별 공부하시는데 자, 요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철 공부할 때 목표가 100점 맞출 목적이 있냐 하는 거예요. 100점 맞춘다 이 말은 우리 이미 공부해서 알겠지만 40문항 우리 1차 과목 민법과 부동산의 개론 과목인데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40문항 시험 나오는 거죠. 그죠? 40문제가. 그죠? 근데 이거 다 맞추면 분명히 100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적당하면 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65점에서 70. 그러니까 물론 가장 현명한 누굽니까? 요거 아닙니까? 60점. 그죠? 100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시험에서도 100점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머리를 나빠서 몰라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는 하여튼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런 거예요. 무식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좀 약간 좀 달려면 얍삽하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나올 것만. 응? 그러면 65점 정도면 26개입니다. 문항수가. 70은 28개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재 12개에서 14개 틀려줘도 관계없다는 거지. 이론상에서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테마별로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 있지. 그거 버리라는 거야. 과감하게. 그거 뭘 갖고 있습니까? 이런 분명히 목적은 시험철 목적이지. 저같이 항마을 목적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치려면 그 시험에 닿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무식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서로 연결하면 이 말입니까? 12개 때 14개 틀려서 관계없다는 소리는 뭔가 하면 공부할 때 우리 꽤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는 건 철저하게 내 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하실 건 뭔가 하면 우리 절대 이 부동산을 빨리 공부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기출된 문제는 또다시 반복의 시험 나옵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트에서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예. 이게 좀 그렇네. 페이지가 안 적어놨네. 아마 이게 1월 중순 되면 이렇게 책자로 나옵니다.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출된 문제 제가 8회부터 기출된 문제가 우리 7회부터 있죠. 7회부터 31회까지 나왔던 일을 다 만들었다고. 자, 맨 뒤에서 앞으로 한 두 장 넘겨보세요. 우리 두 장 넘어기 이거 있죠? 예. 갈로넣기 문제 있죠? 그죠? 맨 뒤에서 한 두 장 앞으로 당겨보시라고. 그죠? 자, 우리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리해서 저기 있는 12번, 14번 지문 있죠? 그죠? 12번이 몇 번 나왔습니까? 14번은요? 그죠? 우리 학문적 성격 갖고 있는 이 과목은 절대 다른 걸 낼 수가 없어. 똑같은 계속 반복해낸다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꼭 공부할 게 뭔가 하면 기출문제, 대문제를 계속 반복해 보시라고요. 그럼 웃기는 게 뭐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매번 시험 나, 매번.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어떤 문제는 12번 나온 것도 있어. 지금 31번째 시험 쳤는데. 근데 웃기는 건 이 글자가 안 틀려. 똑같은 글자 반복이 나온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조금 옆으로 좀 세볼게요. 우리 항상 이제 출제 카드가 있습니다. 출제 카드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두 장이 돼 있는데 항상 한 문제당 두 개 돼 있는데 자, 문제 12번 뭐뭐에 대한 설명하라. 그 다음에 상중하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게 되죠. 밑에 해설해서 첫 번째 뭐가 있는 거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1번 지문 누구 책 전공서적이야. 책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몇 페이지 있는 거, 그 다음에 몇째 줄에 있는 걸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없지? 그럼 카드 안 넘어가. 워낙 이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보는 시기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학개론을 출제하는 분은 제일 머리 아픈 문제 아닙니까? 이의제기야. 보통 시험 딱 끝나죠. 끝나면 이 다른 거 하면 이의제기 별로 없어. 왜? 다 법 전문이니까. 근데 얘는 항상 이의제기 거의 문제가 다 40랑 전체가 이의제기 된다 생각하면 돼. 이게 너무 머리 아픈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있으면 항상 여기다 이 단서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글자를 내는 거예요. 책이 없죠? 이거 냈지? 이건 네 혼자 생각이라는 거야. 말 되잖아, 사실은. 그죠? 우리 사는 인생이 다 다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기출된 문제를 계속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재밌는 거 재밌는 뭐인가 하면 이런 걸 딱 보면 항상 내는 지문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그죠? 정해져 있으면 결국 공부할 때 요래 가시면서 내가 현재 목적은 100점 맞출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 맞출 목적이라면 가끔 이런 분이 있던데 우리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내 수업만 잘 되면 80 이상 나오는데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아닌 게 있어. 중개사법은 80점 이하 나 이건 덩신이야.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요건 예외입니다. 이게 무조건 80 이상 나와야 돼. 근데 나머지 있는 과목이 80 이상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속도는 우리 일반 전공자 아니면 이건 신의 영역이라 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걸 갖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절대 부동산 학에 민법은 순서 있어요. 민법 앞에 모르면 뒤에 모른다고. 그죠? 얘는 순서 없어요. 없으니까 앞뒤 순서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 있습니까? 테마별로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건 전부 다 그냥 보지 말란 거야. 앞살이.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건 역시나야. 해보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는 것만 잡고 가시라고. 알겠죠? 이거를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자, 지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1, 2열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요 머릿속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면, 어떤 분은 보통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이건 결국 100점 맞추는 목적 아닙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마음속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마 그러면 여기서 한 3분의 1은 날아갈걸? 또 제가 이 중에서 어떤 책에서 저기 쓰면서 쓸데없는 내용이 좀 많이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책을 구성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빼면 실제로 한 2분의 1 정도 공부하시면 될걸? 2분의 1만. 그럼 결국 공부에 확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때 좀 가벼운 마음 가시라고. 너무 이렇게 갈려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공부를 뭐 좀 해보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고 또 실제 시험 내보니까 알겠어. 지금은 이제 너무 빡세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너무 재미입질 할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목적이 이겁니다. 이것만 딱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 중에 한 60, 70% 정도 들으시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이걸 좀 생각하자고. 욕심 사람도 되게 많던데, 아니 이 부동산 학이 원래 대학 4년 동안 배울 거 아니에요? 학과애들. 근데 4년 동안 배워서 이걸 하고 있는데 두 달만 듣고 이걸 이해하겠대. 걔가 빈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모르는 게 많다고. 그냥 패스해 자꾸. 넘어가시라고.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건 조금 축적해서 가는 거지 한 방에 다 올라갈 수 없는 거 분명히. 그래서 그냥 들어보고 이런 게 있다 그냥 보고 싶으면 넘어가시라고. 안 되면. 알겠죠? 그래 하시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만 우리 여기 있는 프린터를 갖다가 프린터를 나중에 이제 요거 책자 나올 건데 아마 제가 수업할 당시에 이렇게 할 겁니다. 요 프린트 내주 목적 뭐예요? 필기하지 말고 수업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듣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이 방향은 요 프린터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밑줄 긋고 그 다음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요 중간중에 우리 과학에 기출된 문제 있죠? 이런 걸 풀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맨 뒷장은 뭐 알겠지만 우리 프린트에 보면 항상 제가 갈려넣기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 갈려넣기 목적이 뭐냐? 무조건 이거예요. 그와 같은 무조건 장난치기 돼 있어. 문구가. 그러니까 개론 과목은 웃기는 게 답이 정해져 있어. 틀린다면 낼 것 정해져 있고 옳은다면 낼 것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보통 이 말 쓰죠. 부동산학은 일반 과목과 좀 다르게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제목 딱 뜨지. 무조건 틀린다 정해져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을 보통 뭐라 하면 웅진코웨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도 그래 보시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 할 건데 일단 오늘 할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거 있지. 요건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요거 3개를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미 12월 때 봐서 알겠지만 요와 같은 건 내가 잘 정리하시면요. 그만 공부량이 확 준다 뭐. 물론 이제 이걸 갖다 민법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민법은 또 달라요. 다른 과목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내가 얼마나 그 과목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책에 우리 어디 가는가 하면 앞에 목차를 다시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 1장 부동산의 총론을 보니까 뭐 있습니까? 거기에 이게 5개 테마가 있죠. 그죠? 그죠? 자,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매년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보니까 테마 2번이 뭐예요? 부동산학에 뭐 나 있습니까? 예, 개념 나 있죠? 테마 3번이 뭐죠? 부동산 분류. 테마 4번이 뭐예요? 부동산 특성이죠? 자, 이거 보세요. 총론이 무조건 3개 나오거든? 그럼 얘가 날 확률 100%예요. 그러니까 거기 테마 4번을 빼놓고 시험 못 낸다고 무조건. 부동산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자 거꾸로 앞에 있는 여기에 나올 확률이 보통 한 90%, 95%예요. 그럼 참고로 있죠. 물어보죠. 80%나 100% 같은 거 아닙니까? 50%라는 게 2년만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가 한 5, 6년 사이에 한 번 안 나오겠다 이 소리지. 그죠? 우리 기본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어쨌든 여기서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다음 테마 1번이 뭐죠? 부동산 개관, 부동산 서설이죠. 이와 같은 게 나올 확률이 보통 한 15%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보세요. 총론은 매년 3개 시험 내게 돼 있거든. 네? 3개를 낸다면 저 같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걸 우선 먼저 공부하고 이런 건 지금 안 하겠다고. 테마 5번 같은 거는. 테마 2번, 3번, 3번, 4번 이렇게 먼저 공부하고. 그죠? 나머지 있는 내용은 결국은 나중에 7월달, 8월달 넘어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달러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공부의 양이 확 줄 거 아니에요. 테마 1번 버리고 테마 5번 버리면 결국은 2번, 3번, 4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찾고 있죠? 얍삽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절대 무시하게 공부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동영상 듣고 있는 분들은 이 프린트를 좀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네, 받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그런 오리엔테이션 요정 끝내고 실제 이제 우리 목차 자 가볼게요. 이제 1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일단 제가 프린트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책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학의 3대 측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원래 3개 과목을 합친 과목이다 이 말 뜻이죠. 그죠? 어떤 과목을 합쳤냐 물어보니까 요거 3개입니다. 기술과 경제와 그다음에 법 3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앞말만 따서 말만 따가지고 법, 경, 기 이렇게 암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델스는 지금 암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이해를 하시고 있죠. 이해를 하면 암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죠? 그 다음 가서 뭐 하면 나중에 7월달 넘어서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그때 암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만 공부량 줍니다. 만약에 우리 총 6과목이 있는데 이 모든 과목 뭔가 암기한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일단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자 법률과 경제와 기술 3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다. 자 다시 내가 현재 집을 산다 라고 해보죠. 어떻게 부동산 맞죠? 자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첫 번째 집 살 때 집 찾아가 보더라. 왜? 그 집이 어디 하자가 있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곧 이게 뭐죠? 건축이지. 관련돼 있더라. 집 참 잘 지었어. 깨끗해. 응? 그 다음 뭡니까? 등기부등본 띄보겠죠. 등기부등본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집값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하나 물어보죠. 우리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 하죠. 이게 더 낫겠다. 항상 부동산이든 일반 경기든 경기 변동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집값.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쯤 알겠습니까? 서울 부동산 경기는 2번, 1번, 1번. 지금 사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집이란 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 돼. 집을 사면 금방 파는 거요? 아니면 적어도 한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요? 그죠? 세금 등등, 양도세 등등 때문에 한 3년 이상 갖고 있는 거죠.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든 이쯤 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주식은 바로바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 건 좀 생각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조금은. 아마 지금 뭐 정부에서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양반 이제 지금 국토부 장관 됐죠? 세종도에 있는 저기 누굽니까? 부동산 교수인데 나중 가면 이제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꼭 공부할 게 뭔가 하면 중개사 합격되거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돼. 번역된 책 많이 나 있거든, 이거. 그러니까 철저히 이 사람 이런 나름 이쪽에 있는 학문에 많이 심취된 사람이라고 사실은. 아마 분명히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릴 거예요. 저도 한 3년쯤 되면 거의 공급이 이제 포화성 될걸요? 뭐 이렇게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2006년도에 제가 6년도에 강북구에 보니까 제가 그때 40평 집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1년 새에 보니까 3억 5천 원 된 게 한 7억까지 가더라고요. 6개월 사이에 뭐 있는가 하면 이게 4억 5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인력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7억짜리 자체가. 좀 생각해 보시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하여간 곧 이게 경제편이죠, 그죠? 경제.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기술, 경제법 3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3대 측면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학이란 과목이 나오더라. 요거 이해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꼭 기억할 거, 학문적 성격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무조건. 만약 부동산학에 대한 뭐 있습니까? 개간. 지금 1장의 시험 나온다면 거의 90%는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 성격이 있을까 하는 건데, 다시 보고요. 요거 3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죠. 그죠? 3개 합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종합입니까? 아니면 단편입니까? 합쳤다 이건 짬뽕이지. 그죠? 짬뽕 같은 말 뭐죠? 엉용이지 순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절대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인간이 개입한 사회과학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자연과학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또한 네 번째 가보니까 원래 부동산학이란 이 과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책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도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같은 분명히 이와 같은 학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총 5개를 암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요 3개를 암기하겠습니까? 무조건 틀린 말이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이거밖에. 나 같으면 있지. 요것만 하겠다고. 아니, 어쨌든 이것만 아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고라프기 5개 다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과거에 냈던 문제 보면 전부 다 이거 장난쳤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아마 장난친다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지.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거 장난칠 것 같은데 실제 훨씬 더 많이 장난치는 누군 이걸 훨씬 많이 장난친다고. 과거 임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나오거든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학문 성격은 항상 볼 때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성격, 이걸 합친 과목의 성격이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5개를 암기하지 말고 요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프린터 하나, 둘, 셋. 자, 3장 넘어가 보세요. 이 바로바로 문제 풉니다. 어디에 보는가 하면, 자, 프린터. 3장 넘어가서 OX 문제가 있을 거예요. 3장쯤 넘겨서 3장 넘겨서 자, 이건 바로바로 볼 겁니다. 자, 1장의 부동산 개관 1번. 자, 이거 보시고 아까 있던 방식이요. 원래 부동산을 공부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누구는 누구이다 라고 공부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은 사회학이니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비교할 대상이 누구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1번, 바로 1번. 자, 설명 진짜 길죠. 그죠? 길지만 내용을 다 보지 말 핵심이 뭐야? 부동산학은 중간 시작 통과. 끝에 뭐라 했습니까? 종합, 응용, 사회학이지. 그죠? 그러니까 중간 내용 다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아니, 이 말 없잖아, 이거. 그거 맞는 거지, 이거. 그지? 아, 얘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할 때. 그 앞에 부연 설명해 볼까? 앞에 법, 경제, 기술 측면 나 있죠? 1번 문제에서. 그죠? 법, 경제, 기술 합친 이거 뭐죠? 다른 말 종합이고 응용이지. 그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누가 하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개입된 곳이 사회과학이거든? 그 앞에 부연 설명이라고. 근데 참고로 부연 설명 장치가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핵심만 장난치게 돼 있지. 또 저기 밑에 있는 3번 가볼까? 3번. 자, 쭉 읽어보시면서 3번 핵심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이것저것 설명 쭉쭉 저기 돼 있으면 끝에 뭐라 했습니까? 경험과학이지. 4번도 보니까 부동산학은 쭉쭉쭉 설명돼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틀린 말이 순수과학 나왔어요? 틀린 말로 써.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 과목은. 그러니까 큰 틀만 가지고 쭉쭉 움직여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꼭 아실 건 이겁니다. 자, 일단 항상 공부할 때 내용을 다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맨 앞에 1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자, 제가 좀 따겠지만 맨 앞에 1페이지. 자, 프린트 1페이지 맨 앞에.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정의는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하실 거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접근 방법. 자, 얘도 꽤 중요합니다. 접근 방식. 자, 접근 방식이 뭐냐? 너 공부 어떻게 할래?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묻는 거예요. 자, 잠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과 2차 과목 있지 않습니까? 1차 과목이 뭐 있어?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 있을 것이고 2차 과목이 어떤 게 있죠? 네, 공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중개사법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공시 뭐 이 세법 등이 있죠?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공부하는 방식 물으면 다 틀릴걸? 어떤 분은 요거 착살내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요거 1차 과목 동시에 먼저 하고 완벽히 끝내고 2차 과목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월요일날 개론, 화요일날 민법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죠. 다시. 그러면 얘를 공부할 때 부동산을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요거 완벽히 끝내고 요렇게 순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요 두 개를 먼저 하고 요거 나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세 개 다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요거 묻는 거 문제에서. 자, 요 내용은 먼저 제가 책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자, 기본서. 어디가 하는 가보는 14페이지. 자, 기본서. 이제 기본서 한번 펴보세요. 14페이지. 자, 큰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과 연구 대상이 있죠. 자, 접근 방식이 총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거 시험 한 4번 나왔네, 그죠? 4번 나왔는데, 자, 가로 1번 법, 제도, 우측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 분산, 중점, 종합시 있고 3번 행태학, 4번 현상학, 5번 의사결정 총 5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이거 다 하지 말고 자, 이거 보세요. 딱 2개만 해. 다른 건 절대 시험 안 나오니까 종합식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거 시험 못 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앞으로 이 말요. 부동산 학에서는 복합이란 말과 종합이란 말은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복합 또는 종합이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뭔가 합친 거지. 짬뽕한 거 아니에요? 이 말 앞에 벌써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몇 개로 하나를 합친 거지. 느낌이 이 용어 자체가 절대 부동산학은 원선이니까 우리말 용어 나오면 제일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그 항상 어떻게 공부하냐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 개 뭐냐 먼저 설명해 주라고 무조건. 이 글자 떠야 돼. 그리고 뭐 상기를 합쳤다는 건 표시하면 된다고. 그럼 자, 가볼게요. 종합에는 원래 부동산학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법, 경제, 기술 3개 합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면 첫 번째 여러 개가 뭐냐고 문제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꼭 나올 글자 이 말 나와야 됩니다. 법, 경제. 요게 나오고 그 뒷글자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이 내용을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 아마 민법이나 공법은 법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아마 기술이나 경제 신경 안 쓸 것. 그죠? 건축 전술을 어디서 신경 쓰겠습니까? 건축 관련돼 있는 내용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이 자, 법, 경제, 기술을 분리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2번째. 우리 항상 집을 살 때 보니까 결국은 법, 경제, 기술 다 3개 고려하죠. 하나는 특히 그중에 가장 크게 어떤 문제들이 한 게 있어. 항상 뭐든지. 자, 이런 경우 있죠. 집 참 깨끗해. 그러니까 잘 지었다는 법률사 하자 없어. 근데 지금 머리 아픈 건 뭔가 내가 돈이 부족하거든. 그건 결국은 경제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나 돈도 있어. 집 참 깨끗해.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부자재의 어떤 소송 관련 문제 발생했어. 법이지.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은 기술, 경제법 3개 다 합쳐져 있는 건데 그 중에 특정한 분야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만 계속 연구한다고. 이와 같이 이걸 보통 뭐라냐? 특정 분야만 연구하겠다. 아니면 요 3개를 다 묶어서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묶는다 이게 뭐냐는 말로 체계화
시스템화 또는 뭐 있습니까? 복합. 자, 그러면 잠시 보세요. 이제 이 구분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인가면 요걸 분리해서 연구한다. 이게 분산식이에요. 특정 분야만 집중하겠다. 이게 중점식이야. 묶었다. 이게 뭐냐? 종합식이라고. 종합식. 그러면 시험에서 항상 뭐 나오는지 압니까?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기술, 경제법 다 세 개 합쳐서 만들어진 거지. 당연히 얘가 시험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나오면 항상 뭐 나오겠습니까? 틀린 말은 이와 같은 걸 시험 내게 돼 있어, 무조건. 당연히 기본은 못 따라야 됩니다. 이걸 좀 먼저 따라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그래서 나오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 뒤에 걸제까지 딱 찾아가려고. 나 같은 분명히 장난치면 이런 걸 딱 내놓고 틀린 말 이거 낼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점식 시험이 나와야 돼. 말 잘못했어. 종합식 시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 앞에 있는 이런 분산 중점 시험 못 낸다고. 왜? 예를 들면 가장 큰 단점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특정 분야만 연구한다 말 되니까. 그래서 이 걸자 분석 시험 나오는데 중요한 건 틀린 말 항상 뭐 있으면 이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기술 따로 법률 따로 하는 이 분산식 아니에요? 분산은 흩어져 있는 거니까. 그지? 중점은 특정 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그 책에 잠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먼저 봐보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서 15페이지. 양가로 2번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분산식 접근 방식은 밑줄 그지 말고 그냥 쭉 봐보죠. 주변 과학에서 개별적으로 부동산학을 다룬다. 이 개별의 핵심이지. 그죠?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중점식이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 특정 측면에만 중점 두는 방식이다. 중점식이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종합식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기술, 경제법 나오고 밑줄. 기술, 경제법에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복합 개념 밑줄 아니면 예, 저기 있는 시스템화, 체계화에다 밑줄. 이 말 나와야 돼, 무조건. 자, 나머지 가로 3번 행태학, 현상학적, 저기 필요 없고 가로 5번 갑니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이거 보시죠, 잠시.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 학이 나왔다라고 설명된 거예요. 한국은 맨 먼저 부동산이 도입된 건 1973년도입니다. 네? 그 전까지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된 부동산이 나왔는데, 여기 한 물어볼까요? 여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부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있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부동산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이죠. 이렇게 설명 약간 이제 내가 좀 없어 보이는데 좀 달리 해볼까?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목적 이렇게 쓰죠, 쓸 때. 그러면 돈을 번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우리 집 살 때는 싸게 비싸게 집 살 때. 팔 때는요. 그죠? 그럼 결국 내가 집을 사고 판단인데 의사결정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의사결정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될 행동을 취합니까? 내가 손해볼 행동을 취합니까? 이익 보지.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뭔지 압니까? 자기 이용 극대화야. 자기 이용 극대화. 이 글자 무조건 튀어나와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현재 양가로 5번 의사결정 접근 방식이 있죠? 그죠? 책에 보니까. 그래서 두째 줄 맨 앞에 뭐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 극대화 있죠? 여기다 밑줄. 그 글자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 글자가. 그럼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은 다시 자, 프린트에 보니까 우리 3장 넘어가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 갑니다. 문제 페이지를 제가 깜빡 안 적었었는데, 자, 3장 넘어가 보니까, 자, 1장의 부동산 개관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뭐 있습니까? 5번과 6번 있죠? 5번, 6번. 자, 5번 가보니까 핵심이 뭐 있습니까? 일단 찾아가야 됩니다. 법, 경제, 기술 밑줄.
법, 경제, 기술 밑줄. 그 다음 뒤에 복합 개념 또는 종합에 대한 밑줄. 이게 다 뭐라고? 종합식이지. 다른 내용 보면 안 돼. 그 다음 밑 6번. 6번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뭐 내용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죠? 자기 이용 극대화지. 거기에 대한 밑줄. 나오는 순간 답이 뭐 된다고? 의사, 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 공간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절대 이 부동산학은 다른 걸 장난칠 수가 없어. 그럼 자신 이제 우리 맨 앞에 프린터 맨 앞에 갑니다. 1페이지 이제. 자, 그리고 만들어진 게 우리 제가 그림을 이렇게 위에 그림표가 있죠. 그죠? 그 표에 대한 키워드를, 이 표는 그냥 키워드고 밑에 다시 부연 설명되어 있거든? 그죠? 프린트 보니까. 내가 현재 볼 때 그 메뉴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밑에 부연 설명되어 있지만. 그죠? 다시 밑에 부연 설명 가볼까요, 이제? 자, 그 가로 2번 있죠? 학문적 성격 무종기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같으면, 잠시 보세요. 나 같으면 밑에다 이거 써놓겠다고요. 요걸. 틀린 용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걸 무조건 튀어나오게 돼 있어, 틀린 말로써. 그리고, 자, 부동산에 대한 정의에 있는데, 자, 가로 3번 가보겠습니다. 가로 정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뭐라 했습니까? 나와 있는 게, 끝에 부동산학은 뭐가 중요합니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는 걸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 보시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직업적 등등을 연구해주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자, 나와 있는 게 접근 방법이 있죠. 그죠? 종합 접근 방법이 있고 의사 결정력 접근 방식이 있는데 항상 종합은 뭐 나온다 했습니까? 기술, 경제법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체계화, 시스테마 또는 뭐 있습니까? 복합 이런 말 나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의사 결정론적 접근 방식 뭐 나옵니까? 자기 이윤 극대화 이 말 나와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뒷장 넘어가 볼까요? 프린트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내용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위에 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말입니다. 원래 부동산학은 뭘 공부하냐? 부동산을 연구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경제학, 법학, 세법, 또 우리 저기는 사회학 같은 이 과목이 나온 이유가 왜 나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학문이 나왔겠습니까? 거꾸로 할게.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런 학문이 나올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문제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경제학이고, 그죠? 사회학은 사회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사회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동산학도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뭐냐? 곧 이게 부동산학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뭐가 있냐? 꽤 많죠. 토지 부족하더라, 땅값 올라간다, 투기 문제 발생하더라, 토지가 잘못 이용되고 있더라. 왜? 주거직 옆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증 들어왔으니까. 예, 주택이 어떤 부족하더라, 주택가격 올라가더라, 투기 문제 발생한다, 뭐 등등이 있다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뭐냐? 곧 이게 부동산학이다. 근데 잠시 지구 밖에 있는 달, 무인도에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합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인간이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한대. 왜 땅이 부족해? 왜 토지가 잘못 이용되고 있어? 왜 토지가 주택이 부족합니까? 다 인간이 개입한 거예요. 뭐 정리해 볼까요? 이제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관계가 악화된 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부동산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요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큰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연구 대상이라는 용어 쓴다. 연구 대상. 그러면 연구 대상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활동 크게 두 개 있더라. 자, 일단 활동과 현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처음 보는 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 보는 글자 내식으로 번역하자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빼보자고. 현상 활동 이 말을 많이 들어봤어. 그죠? 일반적으로. 현상이 뭐냐? 그냥 있는 모습이야. 응? 앞에 칠판 있다, 책상이 있다, 도로가 있다, 강이 있다, 산이 있다, 현상이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있으면 그냥 있는 모습이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있는 모습. 자, 활동은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응? 근데 설마 땅이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달리 표현해 볼까? 변화한다 이것도 활동이거든. 그죠? 주거용 토지가 상업용으로 변경 중에 있더라. 5층짜리 건물이 7층으로 변화되고 있더라. 15억 하던 게 30억 에 가격 변하고 있더라. 이게 다 활동 아닙니까? 변하는 모습이니까. 뭐 주거용에서 상업용을 변경시킨다. 누가? 인간이. 5층에 7층 건물 짓고 있는 중이다. 누가? 인간이. 그럼 활동이 이거네.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 행동 이 말 아닙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면 자, 다시. 자, 그럼 중요한 거 요 둘 중에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지? 그건 누가 시험 나오겠냐고. 이 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니까 얘는 한 번도 시험 낸 적 없어. 현상은. 현상이 뭐냐 시험 낸 적 없다고. 활동이 뭐냐 시험 게임 냈다고. 그러면 자, 다시 이어보세요. 활동의 키워드 3개지. 사람, 부동산, 행위, 행동 아닙니까? 요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누굽니까? 요 세 개 글자 중에서. 그러니까 활동은 무조건 인간 딱 나오지. 무조건 활동이야. 그러면 자, 잠시 우리 프린터 문제 한번 볼까요? 프린터 문제 제가 다른 보지 않습니다. 자, 프린터 문제 아까 문제 풀러 말았었는데, 자, 거기서 딱 두 개 맞게 7번과 8번 맞게 7번, 8번 1장에 우리 문제 있죠? 프린트에 7번, 8번 7번 보니까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죠? 자, 8번 뭐나 있습니까? 쭉쭉 돼 있는데 인간에다가 밑줄. 물론 그 뒤에 설명에 인간, 부동산 또 뭐가 쭉 가면 뭐 있습니까? 뭐 대상 나 있는데 인간 나 있지. 무조건 부동산 활동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무슨 부동산 활동이라고. 아니, 산이 있다, 강이 있다, 이거 있는 자체 모습이지. 그건 인간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지금은 요거까지 하시면 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뭐 프린트에 설명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는데, 자, 우리 일단 마법 정리해 볼게요. 이제 보세요. 자, 프린트 설명되어 있지만 딱 3개 맞아. 다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학은 가장 중요한 게 연구 대상에 뭐와 뭐 있다? 현상 활동이 있더라. 그죠? 이때 인간이 개입한 한 것은 현석이 활동이다. 두 번째, 접근 방식에서 2개 있죠? 종합이란 말과 의사결정. 종합 항상 뭐 나와야 돼? 무조건 종합은 여러 개를 설명해야 돼. 법, 경제, 기술을 합치다. 즉, 이 말 나와야 돼. 합쳤다 나와야 되지. 이런 말 나오면 틀려. 그 다음, 이 의사결정 논제 접근 방식 뭐 나와야 되면 자기 이용 극대화지.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다 학문적 성경을 요거 5개 아닙니까? 5개를 암기하지 말고 거꾸로 나갔으면 여기 있는 요거 3개만 있다고요? 3개만. 이래 공부하시라고. 요거 3개만 하시면 돼. 다른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자, 일단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몇몇 개만 밑줄 긋습니다. 자, 기본서 가볼게요, 이제. 12페이지. 자, 기본서 밑줄 갑니다. 일단 우리 할 때 연필로가 좀 쓰세요. 왜냐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1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있다죠. 자, 우리 양가로 1번, 2번, 3번 있는데 이건 보니까 그 학자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학자 이름은. 자, 가로 1번, 양가로 1번 부동산은 끝에 종합 응용 과학에 대한 밑줄. 2번 양가로 2번 이창수 교수인데 부동산학은 맨 끝에 종합 응용 과학에 대한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준 교수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에 대한 밑줄. 자, 우측에 13페이지 큰 2번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 좀 참고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거 이제 앞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니까 종합이 뭐니 응용이 뭐니 그 안에 구체적 내용 물었으면 안 물었지. 안 물으면 그 부연 설명은 보지 말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종합, 응용, 사회, 경험, 규범 요 5개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 밑에 이 표 있지.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종합이 뭔지 알 필요 없다는 거야. 나 같으면 자, 잠시 보세요. 다음에 항상 이런 걸 옆에 좀 적어 놓으시라는 걸. 옆에다가. 그럼 다음에 틀린 말 뭐 낼지 벌써 내 머리에서 기억할 거니까. 그럼 손이 간단 말이야, 이렇게 쭉쭉. 그죠?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3대 측면 통과. 큰 2번 접근 방식과 연구 대상. 접근 방식에서 뭐 있습니까? 우측 가볼까? 우리가 밑줄 건 거 있죠. 그죠? 15페이지 양거리 2번. 동그라미 3번 종합 접근 방식에서 첫째 줄 아까 기술 경제법 밑줄 했고 복합 개념 밑줄 종합 시스템화 체계화 밑줄. 그 다음에 양거리 5번 의사 결정론 접근 방식은 자기 이용 극대화죠.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16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있다. 밑줄. 그 다음에 양거리 2번. 부동산 활동의 첫째 줄 뭐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밑줄. 사람, 인간의 밑줄.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여기까지 우리 1장 끝, 테마 1번 끝이에요. 자, 후려 보시고 좀 쉬었다가 29페이지 있는 테마 2번 부동산 개념 할게요. 하는 방식 알겠죠? 이 감을 공부하는 방식 대충 아셔야 된다고.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중요한 거 아니야? 분명히. 그래서 후려 하시고 좀 쉬었다가 29페이지 있는 테마 2번 부동산 개념 할게요.